여기는 뉴욕의 한 프리미엄 가전 매장 앞.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북적이고 있는데요. 아직 새벽 5시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 과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지 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수석 셰프 카렌 포스터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고 프랑스로 건너가 르 코르동 블루에서 정통 프렌치 요리를 배웠습니다. 이후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으며 전통적인 요리 기법과 현대적인 조리법을 깊이 연구해왔죠. 완벽한 요리를 위해서는 최상의 식재료가 필수적이며 그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식재료 보관과 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했고 기존의 유럽 브랜드 냉장 시스템을 신뢰하며 사용해왔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익숙해진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가전제품이 전통적인 조리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평가를 내리는 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오랜 신념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때의 유행이라 치부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 재료 점검을 위해 뉴욕 맨해튼의 루미에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서 스며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안과 짜증을 식혀주지는 못했죠. 트러플 버터의 표면은 메말라 있었고 숙성 중이던 스테이크는 윤기를 잃은 채 탁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와인과 곁들일 최고급 치즈마저 약간의 변질이 시작된 듯 표면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곳은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루미에르. 그리고 저는 이곳의 수석 셰프입니다. 매일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제게 식재료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들은 모두 유럽의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할 수 있는 최상급 가전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는 고급 식재료들은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냉장 시스템은 그것을 완벽히 해결해두지 못했죠. 아무리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일정한 주기로 온도 편차가 발생했고 습도 관리가 완벽하지 않아 식재료의 상태가 들쭉날쭉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레스토랑의 완벽한 요리를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손님들의 미각을 흔들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실망한 고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슐랭 3스타라는 자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주방장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마이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저번에 말씀드린 그거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김치냉장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냉장고라니? 나는 피곤한 얼굴로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치냉장고? 그건 한국에서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냉장고 아니야?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네,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걸로 와인이나 고기 숙성도 한다던데요. 나는 피식 웃으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장난하는 거야. 마이클, 우리가 지금 김치를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김치 냉장고를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걸. 마이클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셰프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정밀한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발효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습도와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고기 숙성이나 치즈 관리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분석도 많고요.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봤자 기존 냉장고들과 비슷한 수준이겠지. 아닙니다.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부 공기를 조절해서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한 습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게다가 AI가 실시간으로 내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반 냉장고들과 다르게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 해도 한국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곳은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유럽 브랜드 제품만 사용해왔고, 그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도 김치 냉장고라니. 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란 걸 알기에 이대로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셰프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뉴욕에서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레스토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던데요. 특히 와인 보관과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숙성에 탁월하다는 평가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같은 문제로 수십 번의 손실을 입었고 오늘 밤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날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하지만 정말 내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마이클,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마이클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기 위해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미엄 가전 매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럭셔리 테크 갤러리. 이곳은 뉴욕에서도 상류층 소비자들이 찾는 곳이었고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가전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은 예약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한적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나는 매장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곤함보다 기대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년의 신사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특별한 이벤트라도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모릅니까? 오늘 한국에서 온 새로운 가전 제품이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이걸 손에 넣으려면 적어도 새벽 3시에는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가전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나는 다시 한번 그 광경을 살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대화를 나누며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은 GE, 월풀, 보쉬 같은 미국과 유럽 브랜드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고객들은 주로 유럽 브랜드를 최고라 여겼고 전통적인 명품 가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을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은 한 제품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가전 브랜드들이 전시된 공간이었습니다. 삼성, LG, 그리고 낯선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직접 열어보고 기능을 살펴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내부 공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네. AI가 신선도를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준다고? 유럽 브랜드에도 이런 제품이 있었나?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가 직접 냉장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자 매끄럽게 열리는 도어 안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저장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내부에는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기존의 유럽 브랜드 냉장고와는 달리 내부 공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보통의 냉장고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해도 습도까지 세밀하게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내부 공간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AI가 자동으로 신선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준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냉장고는 원래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냉장고를 활용해서 와인, 치즈, 고기 숙성까지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발효 음식이 많은 한국에서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나는 다시 냉장고 안을 살폈습니다. 칸마다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급 식재료를 다루는 레스토랑에서는 와인, 치즈, 숙성 육류 같은 재료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 냉장고는 그 역할을 한 번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냉장고가 아니야. 혁신적인 주방의 게임 체인저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냉장고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기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냉장고의 온도 조절 패널을 살펴보았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고민 끝에 김치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기존의 유럽 브랜드 냉장고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훨씬 우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능 비교를 떠나 이 제품이 주방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주방 한쪽에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나는 이 기계가 정말 우리 레스토랑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해본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용해온 냉장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민감한 식재료부터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트러플 버터와 숙성 치즈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트러플 버터는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했지만 기존 냉장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 메마르고 특유의 향이 점점 옅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성 치즈 또한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표면이 건조해지거나 내부의 균형이 깨지곤 했습니다. 몇 주 후 나는 직접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버터와 치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트러플 버터는 처음 넣어두었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표면이 전혀 마르지 않았고 손으로 눌러보니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 맛을 보았을 때 특유의 깊고 풍부한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숙성 치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냉장고에서 보관했을 때보다 훨씬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맛을 봤을 때 입안에서 퍼지는 질감과 향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실험 대상은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상급 스테이크는 일정한 습도와 온도에서 숙성시켜야 했습니다. 기존 냉장고에서도 관리가 가능했지만 숙성 과정에서 미세한 온도 변동이 생기면 고기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성 중간중간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의 자동 온도 조절 기능과 습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세밀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스테이크와 기존 방식으로 숙성시킨 스테이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칼을 집어들고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스테이크를 잘라보았을 때 육즙이 적절히 유지되면서도 결이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숙성된 스테이크보다 확실히 더 균일한 상태였습니다. 조리 후 스테이크를 잘라 맛을 보았을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고기는 훨씬 부드러웠고 풍미가 더 깊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지만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자 숙성 과정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결과도 균일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 밖의 효과를 본 것은 발효 소스와 와인이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직접 만든 발효 소스를 사용합니다. 장시간 숙성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보관했을 때는 가끔씩 발효 속도가 균일하지 않아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발효 소스는 놀랍도록 균일한 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기를 자동으로 관리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와인 보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인은 보관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전용 와인 셀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와인은 일반 와인 셀러에서 보관한 것보다 더욱 신선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명의 소믈리에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치 냉장고에서 보관한 와인이 더욱 균일한 맛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세한 풍미 변화가 적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결과를 확인한 후 마침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냉장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김치 냉장고를 이용한 스페셜 코스 메뉴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한 고객들은 그 차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스테이크를 맛본 손님들은 고기의 부드러움과 풍미에 감탄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발효 소스를 곁들인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이런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와인을 마신 손님들은 보관 상태가 너무나 완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테이크의 풍미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 차원이 다르군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와인과 치즈의 숙성이 완벽해요. 그날 밤 나는 마이클과 함께 주방에서 조용히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기 전까지 나는 이것이 단순히 한국의 한정적인 가전제품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이 기계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방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뉴욕의 다른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김치 냉장고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유럽 브랜드 냉장고를 사용하던 레스토랑들이 하나둘씩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최고를 유지할 수 없다. 김치 냉장고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나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김치 냉장고 없이는 우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서도 김치 냉장고가 필수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은 지 몇 개월이 지나자 나는 그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용해 보았을 뿐이었지만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트러플 버터의 풍미가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숙성 치즈는 기존보다 더욱 깊은 맛을 냈습니다.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는 이전보다 육질이 훨씬 부드러웠고 발효 소스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 덕분에 항상 같은 맛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우리 레스토랑의 고객들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이용한 스페셜 코스 메뉴를 출시한 이후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스테이크를 맛본 손님들은 저마다 감탄을 쏟아냈고 와인의 균일한 숙성 상태의 소믈리에들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스테이크는 이전보다 더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군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숙성 상태가 일정하네요. 고기의 조직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이 와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숙성시키신 거죠? 보관 상태가 완벽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김치 냉장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근차근 김치 냉장고의 기능과 효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발효 음식이 많아 오래전부터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술이 단순히 김치 보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숙성, 와인 저장, 치즈 보관에도 최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자 손님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 변화는 우리 레스토랑을 넘어 뉴욕의 다른 유명 레스토랑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신중한 편이지만 맛과 품질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김치 냉장고를 활용한 메뉴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직접 실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에서도 김치 냉장고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유럽 브랜드 냉장 시스템만을 사용하던 셰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 됐다. 발효와 숙성이 중요한 요리에는 김치 냉장고가 최고다. 이제 한국 제품 없이는 완벽한 요리를 만들 수 없다. 변화는 고급 레스토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호텔 업계도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마이애미의 5성급 호텔들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실 내 김치 냉장고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에서는 고객들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호텔 만족도가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특히 최고급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와인과 치즈를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김치 냉장고가 제공하는 최적의 보관 환경 덕분에 음식과 와인의 품질이 훨씬 향상된다는 점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호텔 측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다른 객실에도 김치 냉장고를 추가할 수 없나요? 이제는 김치 냉장고 없는 객실에서는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호텔들은 김치 냉장고를 기본 옵션으로 추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한국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레스토랑과 호텔 업계에서 필수품이 되었고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가전은 단순한 대체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가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언급되었을 뿐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 브랜드들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고민합니다. 지가 좋을까? 월풀이 좋을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한국 브랜드를 살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 변화는 김치냉장고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 가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전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고 미국과 유럽 브랜드들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준이 바뀌었고 미국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진작 한국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한국은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세계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치즈와 와인을 한 입씩 음미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뉴욕의 밤 공기 속으로 프랑스산 와인의 깊은 향이 퍼지고 그 사이로 한국의 따뜻한 감성이 은은하게 스며듭니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 순간처럼 한국 가전도 자연스럽게 세계와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마치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와인과 치즈처럼 말이죠. 여기는 한겨울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미국의 한 마트입니다. 한국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마트 전체를 발칵 뒤집을 정도로 난리가 난 물건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크입니다. 미국의 냉장고라 불리는 미네소타주 인터내셔널 폴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25살 청년이에요. 여긴 겨울이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곳이죠. 얼마나 추운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하루 종일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난방비는 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 마을은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작은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언제나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태우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우리의 작은 겨울 행복이죠. 하지만 그 겨울의 행복은 매번 난방비와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잠시 잊힐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고 단조로운 삶이지만 이 마을에서 자라며 자연 속에서 살아온 것이 제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해요. 추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겨울이면 추위가 주는 피로감과 지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저와 우리 마을의 작은 기적 같은 따뜻함을 선물해준 한 물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대학 시절 만난 한국인 친구 지훈과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제가 대학 시절 만난 친구로 졸업 후 시카고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로 윈디시티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죠. 어느 날 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이크, 너 지금 난방비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뭐, 늘 그렇지.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지훈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전기장판 들어봤어? 요즘 시카고가 그거 찾으려고 난리야. 내가 딱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전기장판?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지훈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장판은 한국에서 엄청 흔한 난방 기기야. 침대나 바닥에 깔아서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써보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질 거야. 내가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미국 겨울에서 써보니까 이게 신세계더라고.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얇은 패드 하나가 이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지훈은 한마디로 저를 납득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따뜻한 게 아니야. 너도 써보면 알 거야. 사람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작은 혁신이 제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지우는 직접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구해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처음 박스를 열었을 때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얇고 평범한 패드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의문을 품으며 침대에 깔고 전원을 켰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따뜻함이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감싸는 온기가 피부를 타고 전해지더니 어느새 온 몸이 노근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꺼운 담요 없이도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밤새 추위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전기장판이 가져온 변화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죠. 지훈, 이거 진짜 대단한데? 제가 다음날 전화를 걸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제 너희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줘. 다들 너처럼 놀랄 거야. 저는 이 전기장판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친구 에밀리가 제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녀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꿈만 같아.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에밀리는 곧 전기장판의 매력에 빠졌고 그 소문은 빠르게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이크, 너 그 따뜻한 패드 좀 더 살 수 있어? 우리 집에도 하나 깔고 싶어. 이웃들로부터 이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대량으로 주문해 보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나다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작은 패드 하나로 너무나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겨울밤이 기다려질 정도야. 아이들이 추위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아서 정말 좋아. 전기장판은 단순히 난방비를 줄여주는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고 겨울철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준 작은 혁명이었죠. 전기장판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도구를 넘어 우리 마을에서 새로운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서로의 집에 놀러가 체험해보기도 하고 어디서 사야 더 따뜻한 걸 살 수 있을까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전기장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겨울이면 늘 두꺼운 옷과 담요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 난방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변화의 중심에 있던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지훈이 말한 온돌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전기장판도 이렇게 놀라운데 온돌은 그보다 더 대단하다니. 저는 지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온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전기장판보다 훨씬 더 대규모 시스템이야. 집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거든. 그냥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집 안 구석구석에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야. 한국에서는 이 온돌이 진난방의 기본이야. 전기장판이 혁명처럼 느껴졌다면 온돌은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한 공간이라니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온돌 위에 이불을 깔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 TV도 보고 밥도 먹고 온돌은 단순히 난방을 넘어 가족을 연결해주는 공간이야. 지훈의 말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 마을처럼 겨울이 추운 곳에는 온돌이 정말 잘 맞을 거야. 한번 체험해보면 너희도 왜 온돌이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전기장판이 마을을 바꾸었다면 온돌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죠. 지훈의 도움을 받아 저는 우리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작은 온돌 체험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자 모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전기장판도 이렇게 좋은데 온돌은 얼마나 더 따뜻할까? 지훈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 제조업체와 연결해줬고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 방 한 칸에 온돌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패널을 깔고 전기를 연결해 따뜻함이 고르게 퍼지도록 만든 구조였죠. 온돌이 처음 가동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커뮤니티 센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온기가 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바닥 전체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방 안은 금세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평생 처음이야.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해. 아이들은 바닥 위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온돌의 따뜻함을 몸소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돌 체험반은 단순히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돌 위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이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특별하네요. 온돌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라는 말이 이해돼요. 온돌 체험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을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온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 직접 체험하며 자기 집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기장판에 이어 온돌까지 도입하려다 보니 마을의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의 낡은 전력 시설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전기 사용이 많은 날에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훈과 다시 논의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한 온돌 시스템도 있어.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 너희 마을처럼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는 태양광이 딱 맞을 거야. 그 말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태양광 패널 설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온돌 시스템을 구동한다는 아이디어는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던 날, 주민들은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태양광 에너지로 온돌이 가동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어요. 온돌과 태양광의 결합은 우리 마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온돌과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더 큰 따뜻함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며 따뜻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후 우리 마을은 전보다 훨씬 밝아진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난방비를 절약하고 전력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우리가 직접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온돌과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관리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노부부 한 쌍이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에는 겨울마다 난방비 때문에 싸웠어요. 전기 히터를 켜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벽난로만으로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온돌 매트와 태양광을 쓰기 시작하고부터는 이런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이들이랑 손주들이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온돌로 확장되고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와 결합하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온돌 체험관은 이제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차를 마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았어요. 한 아이는 온돌 체험관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죠. 이곳은 너무 따뜻해서 제 두꺼운 코트를 벗고도 공부할 수 있어요. 온돌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면 집중도 잘 돼요. 이 체험관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겨울철 외로움을 느끼던 노인들에게 이 공간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추운 집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돌 체험관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추위도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니까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하네요. 이런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준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온돌과 태양광 시스템의 도입이 성공하면서 우리 마을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미국에서 한국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이는 점차 전국적인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해 온돌 체험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과 그 따뜻함에 감동하며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와 함께 겨울을 즐겼습니다.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특별한 체험을 하러 왔는데 온돌 체험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곳이 정말 집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겨울에도 다시 오고 싶어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마을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카페를 열거나 온돌과 관련된 기념품을 제작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온돌 방석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죠. 한편
마을 중학교에서는 한국의 온돌과 태양광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별 수업이 도입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전기장판과 온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태양광 에너지가 어떻게 전기를 생성하는지를 배우며 미래 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진행한 내가 만드는 온돌 프로젝트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온돌 구조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고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한 학생이 제안한 휴대용 온돌 매트는 실제로 제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 한국의 온돌 제조사와 협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정말 멋진 기술이에요.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온돌과 태양광 시스템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은 다른 추운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고, 실제로 몇몇 마을에서는 우리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커질 줄은 나도 몰랐어. 제이크, 너희 마을은 이제 전 세계에 따뜻함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의 말처럼 우리 마을의 따뜻함은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서 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온돌과 태양광 시스템 덕분에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미국의 작은 마을이 한국의 온돌로 변화를 맞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장판과 온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 마을은 이제 단순한 커뮤니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한국에서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우리 마을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온돌과 태양광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마을을 방문한 날, 주민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촬영은 곧 마을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작팀은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이 온돌과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한 노부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겨울이 오면 집에서 나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온돌과 전기장판 덕분에 겨울도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되었어요.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온돌 바닥 위에서 놀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행복이에요. 또 다른 주민은 온돌 체험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특별한 경험인지 몰랐어요. 이런 걸 처음 경험하게 해준 한국 문화에 정말 감사해요. 온돌 시스템이 마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고 태양광 패널로는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흐린 날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잦아졌던 겁니다. 마을 회의에서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그중 하나는 태양광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열 에너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우는 이번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열은 태양광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이야.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과 지열을 결합한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너희 마을에도 잘 맞을 거야. 지훈의 제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전문가 팀이 마을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또 한 번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열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니 온돌 시스템의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에너지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온돌과 지열이 가져온 환경적 변화, 지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우리 마을은 더 이상 난방비 걱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우리가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난방비 때문에 고민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온돌과 지열은 단순히 난방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이에요. 지열과 태양광을 결합한 온돌 시스템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마을은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협력 요청을 해왔고,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은 미국 내 친환경 난방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을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겨울 온돌과 따뜻함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 문화와 기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한국에서 직접 온 기술자들과 전통 문화 공연팀이 초대되었습니다. 축제 날 커뮤니티 센터 앞에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이 줄지어 섰습니다. 떡볶이, 호떡, 김밥 같은 음식들이 겨울의 따뜻함을 더해줬죠. 방문객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한국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돌 체험관은 축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마치 작은 한국 마을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 체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기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마을은 이제 단순한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닌 온돌과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국제적인 마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이야기는 여러 나라에 소개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작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지며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온돌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삶의 방식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단순히 따뜻함을 찾은 작은 공동체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돌마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겨울철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돌과 태양광, 지열 시스템의 조화는 우리 마을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넘어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온돌과 따뜻함의 날은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가 열릴 때면 마을 전체가 따뜻한 에너지를 품은 듯 활기가 넘칩니다.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이 축제에 참여하며 한국의 전통 공연과 현대 기술을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축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을 체험하면서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넘어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문화를 함께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특별해요. 온돌마을에 와서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동안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어보거나 온돌 위에 둘러앉아 전통차를 마시는 체험은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또한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한 온돌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을 시연하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도 열립니다. 이 축제는 더 이상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온돌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따뜻함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과 태양광 에너지가 마을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은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온돌 체험관에서 서로를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노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온돌 위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뛰놀았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온돌 체험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장판과 온돌이 이 마을을 바꾼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우리를 더 가까이 이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죠. 한편 마을의 작은 카페는 온돌 카페로 이름을 바꾸고 온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은 따뜻함을 주는 기술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정과 문화를 전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온돌 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다른 곳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에요. 우리 마을 이야기가 방송되고 신문에 소개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캐나다 같은 추운 지역에서 우리 마을을 모델로 삼아 온돌과 태양광, 지열을 결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캐나다 마을에서 온 대표단이 우리 마을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다른 마을과 협력하며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훈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훈이 보내준 작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제 삶을 바꾸었고 우리 마을을 바꾸었으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작은 물건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온돌과 전기장판은 기술적 혁신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 진정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미래에도 우리 마을은 이 따뜻함을 계속 전할 계획입니다. 온돌과 태양광, 지열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단순히 따뜻한 기술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함이 제 삶뿐 아니라 이 마을을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뜻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